근데 기조씨 있잖아요. 왜 또? 왜 네네네, 웃어? 네. 아니 난 되게 심각해. 왜냐면 네, 제가 집중을 못 하겠어요. 왜냐 오늘 내가 이런 기사를 봤거든. 이 기사. 자살이 한국인 30대 사망 원인 1위라니. 다 우리 기조씨 30대? 30대입니다. 근데 이게 30대뿐만 아니라 10대, 20대, 30대가 전부 다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래요. 이거를 내가 오늘 봤거든. 9월 27일자 뉴스예요. OECD 국가 평균보다 대한민국이 2배가 높은 거래요. 그러니까 선진국에 우리나라가 거의 반세기 동안 한국이 계속 1위였다가 잠깐 1위를 놓친 적이 있어요. 그 레틀란드 있잖아요. 리투아니아. 거기가 선진국에 들어오면서 그 나라가 1위로 아주 잠깐 했었다가 한국이 다시 또 1위를 탈환을 한 거죠. 방금 연주한 게 그 왁스만의 카르멘 판타지라는 곡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렇게 화려한 클래식 기교에 빠져가지고 완벽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배 홀로 같은 것도 하고 예술의 본질은 힐링이라 말씀하셨죠? 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으로서 우리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는 게 알람을 울려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연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 중에서도 더 정종을 울려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자살 시도자는 자꾸 이렇게 자살 하니까는 좀 그렇긴 한데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좀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마다 한 번씩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연주를 멈추고 오늘의 GH 콘서톡 피처링 피아니스트 방기수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자살 1위 국가로 탈환을 한 이 이슈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때 피아니스트 방기수 선생님이 저한테 베토벤 선생님께서 천사의 소리를 모방해서 연주했던 곡을 한번 잠깐 들려주신 적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오늘 이 기사와 함께 꼭 한번은 들려주고 싶었어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니까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네. GH 콘서톡. 자살이 한국인 30대 사망 원인 1위라고 합니다. OECD의 평균 2배라고 하니까 와 닿나요? 이 보면은 작년 한 해, 오래 전 이야기도 아니고 작년 한 해예요. 전체 사망 1위가 암이었는데 10대, 20대, 30대 1위는 고의적 자해 또는 자살로 1위 사인으로 집계가 됐다고 해요. 처음으로 자살 중에서도 분석한 책이 있어요. 맨날 내가 하도 자살에 빠져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에밀 지르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살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확실히 1차 대전, 2차 대전, 국가 대공황 사태 뭐 이런 거가 있을 때는 오히려 자살률이 확 줄어요. 그랬다가 그 다음 해부터 자살률이 확 늘거든요. 왜냐면 그땐 위기를 극복하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음의 병으로 후폭풍이 몰아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조금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아직 이 후폭풍이 오기 전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죠. 이제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는 그 후폭풍이 그때부터 드러날 수 있는데 10대, 20대, 30대의 사망률이 1위가 자살이라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를 꼭 한 번은 우리가라도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남자분이 더 위험해요. 아, 그래요? 남자의 자살률, 사망률이 훨씬 더 높아요. 지금까지 항상 평균적으로 그랬어요. 자살 시도는 여자가 훨씬 많은데 자살이 성공할 확률은 남자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40대, 50대에서도 2위가 자살률이에요. 특히 10만 명당 남자는 35.9명, 여자는 16.2명. 그러니까 남자가 2.2배가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수씨하고도 한번 꼭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언젠가 정치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가수나 대중음악 쪽은 자살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클래식 하는 사람 중에는 하나도 없지 않냐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클래식은 사람들한테 힐링을 준다. 이런 목적이 있고 또 과학적인 근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클래식 하는 사람들은 그런 힐링을 주는 음악을 하니까 마음이 치유가 돼서 자살률도 확 낮을 것이다 라고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혹시 주변에 그런 분 있어요? 주변에는 잘 모르겠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있죠. 그니까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뭐 지금은 아니니까. 네. 클래식을 한다고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힐링을 주고 그렇지만 연주자라고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그런 힐링을 준다는 음악을 악기 연주할 때 제일 가까이서 듣고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그게 과연 우리한테도 약으로 다가오느냐 힐링으로 다가오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란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런 화려한 기교도 좋지만 진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음악을 통해서 다다르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정말 왜 우리가 이 음악을 해야 하는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연주로 인해서 이 심각한 경종을 울리는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전공 분야에서 우리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인 안 좋은 이슈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는 거 그런 거를 좀 유튜브 보시는 분들하고도 좀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꼭 기수 씨하고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이유가 남자이기도 하고 30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때 예전에 베토벤이 말년에 천사들을 상상하면서 작곡했다는 곡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천사들을 생각하면서 쓰지 않았을까. 나도 거기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베토벤이 화려하고 감정의 높낮이를 다이나믹하게 표현하는 낭만파 음악을 시작한 장본인인데 그런 베토벤이 말년에 가서는 천사의 소리가 이런 게 아닐까라고 표현할 만큼 너무 평화로운 음악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음악 한 번만 들려줘 달라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베토벤이 노년에 이 음악을 다시 이렇게 초심으로 돌아와서 쓸 때는 꿈에서나 어디서나 천국의 소리를 듣고 써본 것이 아닐까. 들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복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거 작곡할 때 우리 베토벤 할아버지께서 귀 상태가 어땠나요? 아예 안 아예 안 들렸댔죠. 네. 아예 안 들렸으니 그야말로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마음의 소리를 담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이 곡은 참고로 무슨 곡인가요? 베토벤의 마지막 소나타 곡입니다. 32개 중에서 가장 마지막 곡이에요. 근데 어찌 보면 베토벤이 작곡을 시작한 것 자체가 피아노 소나타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쵸. 이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나요? 이 마지막은 기승전결 클라이막스로 막 가다가 심플하게 끝납니다. 근데 그때 들려줬을 때 완전 막 고음에서 네. 막 아기 천사들이 막 떠다니는 것 같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 부분 꼭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럼 이거 치워야 돼요. 들려주세요. 이거 위에라서 네. 일단 여기까지. 이거랑 그 네. 완전 하이 포지션도 한번 들려주세요. 찌리찌리찌리 하는 게 그 천사 날갯짓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음악이란 것 자체가 사실은 단어가 박혀 있는 것도 아니고 개개인이 자기가 느끼는 거에 따라서 자유롭게 해석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베토벤이 귀도 안 들리는 상황에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뭔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뭐 우리가 이런 뭐 자살이며 이런 마음의 병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베토벤을 자꾸 찾게 되는 이유가 베토벤마저도 어찌 보면 대놓고 말한 적은 없으나 하일리
헤리겐슈타트의 그 유서 네. 같은 거를 썼던 장본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가 죽음에 대한 욕망에서 헤어나와서 자기 심장 안에 있는 것들을 음악으로 풀어 헤치고 선한 영향을 미치고 말로에 갔을 때 천상의 소리를 이렇게 담은 것이 아닐까. 맞습니다.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보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이 기사가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런 자살률이 2위로 밀려나서 다행이다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됐다는 게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됐어요. 특히 우리도 이제 가치창조제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거든요. 왜냐면 음악으로 마음을 치유하고 싶어서. 저는 언제 한번 이거를 좀 제대로 분석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실 멜로디로 따지면 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고 또 올라갔다가 날갯짓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 돌아오는 게 소리죠. 계속 맞습니다. 산전수전 겪다가 다시 C 메이저 기본으로 돌아오고 이 음악이라는 게 본인이 주관적인 해석,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죠. 그런 거를 해 나가면서 듣지 않고는 어찌 보면 지루하다면 지루한 곡인데 맞아요. 근데 인생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매일 연속이고 지긋지긋한 월요일로 돌아오고 그랬다가 다시 금토일이 또 돌아오고 지긋지긋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어떤 스토리텔링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의미 없이 살 때는 극단적으로 끝내버리고 싶다가도 의미가 생기면 다시 또 베토벤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음악을 꺼내놓을 때까지 나는 불굴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제낀 사람이 혁명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 같긴 하네요. 예배 홀로 같은 것도 항상 진행하잖아요. 우리 활동들을 통해서 절대로 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은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다. 근데 우리는 음악을 하면서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지만 혹시라도 이런 영상을 보시다가 회계사, 영상 제작자 아니면 학생들 우리 대한민국에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의미 없어 보이는 하루하루일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궁극적으로 스토리텔링이 돼서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음악 또는 회계법인, 영상 제작 이런 게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따지고 보면 내가 죽어마땅한 사람이 아니라 내 삶도 의미가 있는 삶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의미에서 옆으로 세봤어요. 연습하다가. 우리 연습 다시 할까요? 아까 그 좋아요. 그러니까 딴따라란 딴딴딴딴딴딴 빰빰빰 그 정말 화려하고 사실은 카르멘 판타지는 술집 여자를 배경으로 하는 계속해서 우리는 음악하면서 음악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탐구하고 혹시라도 그러다가 나눌 이야기가 있으면 나누고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찾아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 콘텐츠 보고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맞아요.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